정용진 회장과 이명희 여사의 이례적 주식거래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양도차손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를 통해서 세대 생략 증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마트 10년 주가가 왜 이리 빠졌는지 지마켓 인수 예고된 실패였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마트가 지마켓을 알리익스프레스랑 같이 위대한 작품이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픈마켓이랑 직매입, 직배송 방식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것은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바이 차이나로 넘겨가는 과정이고 아마도 지마켓 셀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마켓 지배구조입니다. 지마켓.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마켓을 아폴로 코리아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에메랄드 SPV라는 특수목적 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100%를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요. 기존에도 지마켓에는 자기 자본이 2,300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2,300억 정도밖에 없는 자기 자본이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치면서 2,300억의 80%를 가지고 있는 이마트에는 3조 5천억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마트는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것을 합작법인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복잡한 구조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면은 한국 법인이 있고요. 한국 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단계를 거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알리바바의 밑에 있다. 이 부분을 아폴로 코리아가 보유한 지마켓 지분 100%를 가지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살펴보시면은 아폴로 코리아는 이마트가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폴로 코리아와 알리익스프레스 네덜란드가 각각 50%씩 지분을 확보해서 위대한 작품이란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이 위대한 작품은 지마켓 100%,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100%,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현금 3천억 정도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출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작법인 형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어떤 형태인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상호 간의 지분 매각과 인수 과정을 거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마트 입장에서는 지마켓 지분 50%를 알리바바에 넘겨주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50%랑 현금 1,500억을 받는 구조고요. 거꾸로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50%랑 현금 1,500억을 주고 지마켓 50%를 받아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마켓은 3조 원으로 평가를 해서 알리바바가 3천억 정도 현금을 더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마켓의 가치를 3조 원, 알리코리아 가치를 2.7조 원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두 법인 가치 차이가 약 3천억 정도인데요. 사실 최근 11번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둘 다 가치가 많이 뻥튀기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만의 가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3조 원에 나 2.7조 할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 3조 원과 2.7조라는 거는 서로 상호 간에 평가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법인 가치 차이가 3천억 정도다. 전 이렇게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마켓을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구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경영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두 법인이 별도로 존속해서 경영을 해도 되고요. 물리적 합병, 두 법인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학적 결합만 할 수도 있어요. 두 법인 그대로 있는데 내부적인 자원만 서로 좀 공유하는 거죠. 샐러드를 옮긴다거나 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시려면은 오픈마켓이랑 직매입, 직배송 차이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유통업의 발전 단계 살짝 얘기 드렸었는데요. 제조업체가 있었고요. 과거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업체가 있었고 지역 총판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어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오프라인 유통에서 보면은 제조업체가 할인마트에 공급하고 할인마트가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줄임으로 인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바잉파워 구매력만 얘기 드렸지만은 물류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조업체가 지역에 보내고 도매상에 가고 소매상에 가는 이런 번거로운 단계가 없어지면서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온라인으로 넘어갈 때도 초기에는 도매상이 있었고 소매상이 있었고 이러한 소매상들이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적인 실제 이 소매상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었지만 오픈마켓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지 않는 점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조금 통해서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죠.
이제 온라인 직매입 직배송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봐도 제조업체가 할인마트로 넘기는 게 제조업체가 쿠팡이나 SSG닷컴 같은 이런 직매입 직배송 업체에 넘겨서 소비자로 넘어오게 돼요. 그럼 결국은 아직까지도 오픈마켓이 좀 더 많은 단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픈마켓도 결국은 도매상, 소매상의 개념이 없어지고 셀러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셀러라는 사람은 가격을 쿠팡이나 SSG닷컴에 대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차별화를 둘 수 있었어요. 제품 차별화도 있고요. 가격을 더 싸게 줄 수도 있고요. 장소를 달리할 수도 있고요. 프로모션을 걸 수도 있고요. 이게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오면서 장소적인 제약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셀러들은 장소적인 제약을 취할 수는 없고요. 프로모션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오픈마켓에서 프로모션을 걸어주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서 미끼 상품을 내는 것처럼 오픈마켓에서 특정 이벤트를 걸어서 할인 쿠폰을 뿌린다거나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셀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제조업체가 바로 물건을 파는 것 대비 셀러들이 큰 가격 경쟁력을 가지긴 어려워요. 종국에 지금 오픈마켓에 남은 셀러들을 보면은 제품 차별화를 통한 셀러들만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이차이나라고, 결국은 이번에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하게 되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바이차이나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심플하게 보면은 중국산 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중국산 제품을 파는데 어디다 파는가 하면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다 판매를 해요. 이번 합작을 통해서 셀러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중국에 물건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국내에 파는 쇼핑몰 법인이 따로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다가만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바이어가 사라진 모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직구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해요. 내가 이거를 사서 우리나라 가져가서 팔게 라고 해서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들고 각자 자기 나라의 물건을 파는 형태였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런 바이어들을 배제한 모델이에요. 결국은 중국 사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중국 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지마켓은 셀러들이 물건을 파는 온라인 시장이에요. 물건은 다양한 형태로 와요.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도 팔았고요. ODM 형태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구매하는 거예요. 국내외에서 직접 사오는 거예요. 바이어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지마켓은 바이어가 존재하는 모델이었는데, 앞으로의 오픈마켓은 결국은 제품 차별화가 된 셀러들만 생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난해한 거예요. 이제 알리바바는 직구고요. 지마켓은 바이어예요. 중국산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과 중국산 제품을 사서 파는 사람의 경쟁은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너무 뻔한 문제가 돼요. 국내에서도 보더라도 국내 유통기업들이 소매업체들을 통해 팔다가 어느 순간 네이버를 통해서 직접 진출하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아마 지마켓에서 중국산 제품을 떼다 팔던 셀러들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해외 시장 개척 얘기를 많이 해요. 이마트에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지마켓 셀러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해외 시장 개척도 저는 특히 중국산 제품을 팔던 셀러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바이 차이나로 확장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쿠팡, 위대한 작품, 네이버 이렇게 세 개의 기업으로 좀 플레이어들이 제한될 것 같다.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의 주인은 누군가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은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게 논란의 영역인데, 글로벌화 시대에 사실은 중국 기업이 와서 한국에 물건을 팔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리는 중국 기업이고요. 쿠팡은 미국 기업이에요. 경영자도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아까 하나 남은 네이버도 우리나라 회사냐라고 본다면은 네이버도 외국인 지분율이 47%에 달해요. 결국은 국적은 무의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제품을 파는 거나 미국이 파는 거나, 네이버의 대부분 주인은 외국인인 거나 국적은 무의미한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너무 옛날 얘기예요. 한 100년 전 얘기지만은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은 시장부터 가장 먼저 종속된다고 해요. 시장 상인들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글로벌화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만들어 팔고 자동차 만들어 팔고, 대신 우리나라가 부족한 건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글로벌화해서 당연한 일인데 상대가 중국이라 조금 꺼림칙한 거예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모든 걸 다 중국이 직접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의 영역인 것 같아요. 결국 오늘의 핵심 주제인 셀러들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이미 오픈마켓의 셀러들 생태계가 많이 붕괴된 상태예요. 최근에 티몬 위메프가 부도나면서 많은 셀러들이 금전적인 타격을 입었고요. 11번가도 현재 경쟁에서 이탈 중이에요. 11번가도 자본적으로 이제 손실이 누적되다 보니까 11번가도 시장에서 이탈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오픈마켓 업체들의 프로모션도 많이 중단된 상태예요. 과거에는 팀원, UMF, 11번가, 지마켓 등등이 있을 때는 경쟁적으로 자기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들 돈으로 프로모션을 걸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프로모션이 중단되면서 셀러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나 많은 부분에서 좀 뒤처진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나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던 사람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국산 제품을 소싱한 셀러들은 해외 판매 확대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달라요. 국산 제품 중에서도 브랜드를 보유한 제조기업은 시장에 중국 기업에 종속되는 거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게 된다면은,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만들고 한국 유통업체가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제는 국내 브랜드도 중국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국내 유명 대기업들은 직접 해외 진출도 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셀러들이에요. 셀러들. 그렇다면은 브랜드를 보유한 대기업이 아닌 중소형 국내 제조 기반이 남아있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이번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득을 볼 만한 셀러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여태까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기업이 제조 마진을 먹고 판매 마진은 우리나라 바이어들이 가져왔었는데,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제조 마진도 중국 기업이 먹고 판매 마진도 중국 기업이 먹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마트는 이번 합작은 결국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 판로를 열어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마켓을 넘기는 대신에 알리익스프레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한국에 판매를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성장하게 된다면은 그 과실을 이마트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한국 판로를 열어주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한 거고요. 앞으로는 대신에 SSG.com 회복에 주력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직매입, 직배송이라는 거는 이마트가 본래 하던 경영 방식이었거든요. 여기에 주력을 할 거고, 사실은 쓱닷컴의 회복을 주력하게 된다면은 오픈마켓 경쟁력은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쿠팡도 직매입, 직배송 방식을 통해 규모를 키운 다음에는 그냥 오픈마켓 카테고리만 끼워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마켓을 합작법인으로 넘겼다 할지라도 쓱닷컴만 자리 잡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오픈마켓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거의 핵심은 사실 배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이례적 주식거래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리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선입선출이다. 그래서 이명희 여사는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 이게 1편 영상 내용이었고요. 2편 영상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지만 아마 직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대 생략 증여하게 되면 200억 가까이 절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마트 주가 하락이었는데, 결국 이마트 주가 하락은 정영진의 경영 실패도 일부 작용했지만 이커머스에 대한 대응 실패가 가장 컸고, 아마 지마켓 인수한 게 가장 결정적인 데미지를 준 것 같아요. 지마켓의 미래는 사실 모르겠지만 일부 셀러, 특히 중국산 제품을 사들여서 파는 셀러들은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시리즈 마치고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편집자들도 통해서 좀 더 내용도 알차고 형식도 좋은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